안녕하세요, 김초원입니다. 데일리한 제목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이재명의 호위무사 양부남 서구을 경선 승리라고 너무 노골적으로 뽑을 정도이니 오히려 잘 뽑힌 후보로 보이는데요. 밤사이 광주 서구에서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과 김광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의 3인 경선 결과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광주 서구을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양부남 후보는 이재명 대선 후보 법률지원단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광주지검장, 부산고검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대장동 변호사 김동화 부활, 언론들 난리 났네요. 오늘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내일 21시까지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권리당원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셨을 텐데요. 김동화 변호사가 성추운 대신 막판 부활하자 조중동은 물론이고 경향신문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들이 난리친다는 것은 지표가 되겠죠. 경향, 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전략공관위가 올린 안건에 성치훈 이름 대신 김동화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성치훈 배제 관련해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100% 사실이거나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시민사회, 여성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여성의 날 시민사회 반대가 컸음을 내비쳤습니다. 안규백 공관위원이 3인을 발표했기 때문에 김동화 변호사를 4순위에 올리는 게 맞다고 해서 4순위자를 세 번째로 올리게 된 것이다. 안규백 위원장은 2인 경선을 해도 될 텐데 굳이 김동화 변호사를 최종 3인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2인 경선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애초에 3인 경선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차순위를 올리는 게 맞는다고 해서 올린 것이라며 친명 인사를 챙기려 했다면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고, 탈락한 성치훈은 SNS에 이럴 거면 경선을 왜 하는 건가, 청년 전략 경선이나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전략 공천을 하시라며 공개 오디션의 결과를 바꾸는 것은 승부조작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한동훈 역시 이재명 변호사를 변호사비 대납하듯이 공천한 것을 넘어서 정진상의 변호사까지라며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 대표가 하고 있는 막장 공천 보신 적 있나? 저는 못 봤다고 발악하는 것을 보니 김동화 변호사가 무서운가 봅니다. 애초 권지훈과 성춘, 김규현 후보만 있을 때는 딱히 논란을 제기하지 않았던 언론사와 한동훈이 김동화 변호사가 올라가니 발악하는 것입니다. 한편 권지훈과 성춘 후보는 김남국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었고, 당시 조선일보에서는 정의로운 척, 가난한 척, 청년들의 분노 제목으로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민주 일부 청년들의 기자회견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한 매체에서는 국힘 지원 사격받은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와 청년 정치인들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오기도 했으며, 양소영 당시 대학생위원장은 지금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권지훈 후보는 우상호가 현역으로 있는 서대문 정신을 계승한다고 피태까지 써두기도 했으며, 검사 출신 김기현 변호사 역시 김동화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표가 몰리는 듯 하다가 다시 김동화로 옮겨갔습니다. 때문에 김기현 변호사는 급 검증을 몰아쳐봤다가 애매한 상황이 되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동화 변호사는 PT에서 우직하게 검찰개혁, 정권교체, 대동세상, 이재명과 대동세상, 검사 탄핵 등 큰 줄기를 포인트로 풀어나갔습니다. 다만 PT에서 다소 약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커뮤니티에서 김동화를 응원하는 가운데 권지웅은 방송에서 패널로 여기저기 써주고 그간 김동화는 이재명 재판만 다녔던 거야 란 의견도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 보낸 경선 후보자들 홈페이지를 보면 권지웅 후보는 청년 대변인도 해서인지 스피치에 좀 두각을 보인 면이 있고, 김동화 변호사는 언변과 PT에서는 다소 약점을 드러냈지만 첨부한 홍보 영상에서 이동형 TV에 나온 것으로 만회했습니다. 선명성은 합격인데요. 이동형 TV에 나온 후보자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 혁신 공천과 경선 바람이 서대문갑 청년 전략경선에서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김동화는 울어버렸다. 새날에서는 김동화 변호사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여곡절의 선거운동 과정을 돌아보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우는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라고 한 김동화 후보는 고생해오고 한 게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에서 다시 복받치기도 했습니다. 2월 초에 세상에 나온 딸을 보기 힘들고 집에 들어간 날도 별로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 김동화 후보는 인간적인 면모도 보였으며 바로 이 모습이 민주당 진짜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편과 조선일보 등에서 기사 써주는 청년들보다 이런 청년이 찐인 것입니다. 김동화, 모든 권한의 악인 윤 정부 제대로 심판하고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여러 특검 추진하겠다. 김동화, 제가 어디 나서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다른 분들 뒤에서 서포트하고 어떤 쟁점이라도 하나라도 더 찾아서 확실히 윤 정부 심판하도록 하겠다. 한편 김어준, 이동현 탓하는 이현욱,
화성벨트인지 뭔지 양양자 이준석과 곧 함께 쓸려나갈 이현욱은 안되겠는지 이번엔 김어준, 이동현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욱, 김어준 유튜브 구독자의 가장 많은 세대는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40, 50대가 가장 많이 듣고 있을 것이고 특히 영남이라든가 어르신들은 구독자가 굉장히 낮을 텐데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도가 강한 지역, 예를 들어 경기도 우리 지역 아니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김어준 유튜버의 구독자가 7천에서 1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현욱, 김어준 씨가 무조건 누구를 지지해라 하진 않지만 그 밑에 같이 공생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박시영, 이동영 이런 분들이 공생을 하고 있는데 이현욱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이른바 시스템 공천 뒤에 숨겨진 악마의 미소, 악마의 손길. 평생 남 탓만 하는 이현욱인데요. 이러니 결국 개혁신당 가서 폭망하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을 못 읽고 내부 총질만 하다가 이번엔 탈당한 이낙연당과 지역구 선거연대 논의까지 한다고 합니다. 한편 원내대표까지 했던 홍영표는 탈당 후 국힘이 최소 과반 의석 넘기며 제1당 될 것이라며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현욱과 함께 자폭 중입니다. 바로 이런 인물들이 있었으니 180석 민주당이 개혁이 잘 안 된 것이며 때문에 이번 공천이 정말 박수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검사 탄핵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스폰서 검사, 룸살롱 검사, 별장 검사 등 다양한 비리 검사가 있었지만 수십 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 인해 법의 성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리 검사에 대한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탄핵 소추로 검사 범죄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검찰개혁 완수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검사, 조작검사가 이 나라에 발을 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이 정치수사만 하느라 민생수사, 대규모 경제수사 전혀 진행하지 못하는 얘기가 서초동에서 파다합니다. 수사기관이 정치수사, 조작수사가 아닌 우리 민생과 경제에 관한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검찰 독재의 마지막 불꽃, 저 김동아가 제대로 꺼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아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